보지 않는 방법을 썼어요. 먹고 싶다는 욕구를 의지만 가지고는 극복하기 어려웠던 거고요. 네. 그래서 아예 두 손으로 눈을 가리거나 아니면 자리에 일어나서 뭐 다른 것들을 쳐다봤고요. 그러면서 그 시간을 그냥 흘려보냈어요. 마시멜로를 바라보고 앉아 있으면서 의지력을 발휘해서 먹지 않을 수 있었던 아이는 한 명도 없었어요. 결론은 의지력을 발휘해야 하는 상황을 능동적으로 회피한 아이들이 성공한 거죠. 여기에서 의지력에 대한 근본 속성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근본 속성이요?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그러니까 심리학자들이 의지력에 대해서 표현할 때 한계치를 늘 얘기해요. 쉽게 표현하자면 오늘 하루 사용할 수 있는 의지력에는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만약 아침에 회사 출근하면서 사람 가득한 지하철에서 짜증도 나고 불을 피하는 일도 있었어요. 그 상태라면 이미 오늘 의지력의 한 70%를 다 써버리겠죠. 그리고 나서 하루 종일 회사에서 거래처와 일지를 하다 보니까 이제 의지력이 바닥이 나요. 결국 집에 와서 다이어트 하겠다는 의지력을 가고 다시 치맥을 먹고 있죠. 도저히 의지력을 갖고 뭔가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이렇듯 하루치의 의지력을 소모하면 그날 하루는 끝나요. 결국 마시멜로 실험에서 성공한 아이들은 의지력을 발휘해서 성공한 것이 아니라 의지력을 쓰지 않게 바라보지 않는 전략을 성공하는 거죠. 아이들에게 어떤 절제력을 발휘하게 하려면 의지력을 갖고 발휘하고 그 절제해야 하는 상황을 일단 있도록 만들면서 지나가게 하는 게 전략적으로 성공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도 어떤 아이들은 아주 열심히 노력해서 높은 성취의 결과물을 만들어내긴 하잖아요. 맞아요. 그런 아이들은 의지력이 높아서 그런 거 아니에요? 자꾸 이렇게 말하는 적이 있어요. 부분이 생길 수 있어요. 실질적으로는 어떤 일을 끝까지 완수하느냐 하지 않느냐에 있어서 의지력은 거의 참 유발이 됩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아이들이 능동적으로 높은 성취를 보이는 경우는 의지력 때문이기보다는 동기력 때문일 가능성이 더 높아요. 강한 동기가 있을 때는 사실 의지적인 기회가 와도 어차피 자기는 의지력이 약하니까 말하게 돼요. 문제는 의지력이 아니라 습관의 문제입니다. 초등 시기는 의지력을 키우는 기간이 아니에요. 습관을 기르는 기간입니다. 그래서 초등 교육의 목표에도 명확하게 명시하고 있어요. 기본 생활 습관이라는 거죠. 그래요. 그러니까 좋은 습관을 가질 수 있는 방향으로 교육하는 게 중요하겠네요. 네, 맞아요. 그런데 이것도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좋은 습관을 어떻게 하면 가질 수 있을까? 네, 무엇인가 습관적으로 한다는 말은 그 안에 의지력을 발휘하지 않고서도 그냥 자동적으로 한다는 뜻이 들어있어요. 그렇게 자동적으로 뭔가를 하게 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시각화 방법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교실 칠판을 보면 교실 칠판을 보면 늘 뭔가 적혀 있어요. 오늘 정리 당번 기만을 써서 이렇게 적혀 있죠. 물론 그렇게 적어놓는 거는 각자
지원 사업이 지역별로 꽤 많죠. 예, 상당히 많은데 정말 다 세워보면 수초까지 될 겁니다. 왜냐하면 중요한 건 여기서 정확하게 파악하시는 거예요. 중요한 시나 이런 지자체의 구체적인 지원 내용은 조금씩 다 다룰 수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파악하시는 게 좋은데, 우리나라의 기농유치원 지원 사업은 이제 기본 근간은 중앙정부에서 만들지만 시행은 각 지자체에 소속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자체의 대장이 굉장히 많이 작동을 하기 때문에 적극적인 곳도 있고 소극적인 곳도 있고, 아니면 잘 채택을 안 하는 곳도 있고, 예산을 또 많이 제고하는 곳도 있고, 적게 제고하는 곳도 있고, 너무 이제 색이 다릅니다. 그래서 지정할 지자체의 지원 내용 파악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이런 내용은 우선적으로 기농유치원 종합센터 홈페이지에서 시군별로 도별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네. 해보신 후에 구체적인 내용은 해당 지자체 담당자에게 직접 문의를 해서 참조해 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그 밖에 이제 중요한 게 농업유관기관에 대해서 잘 알아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농림축산식품부나 농업진흥청 이런 곳의 홈페이지는 기본으로 이제 방문을 해서 정책들을 좀 모두 챙겨주시는 게 좋고, 그리고 전국적으로 분포되어 있는 농업기술센터라는 곳이 있는데 이곳도 굉장히 중요한 곳입니다. 이곳은 실질적인 농업기술교육이나 지원이 실행되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꼭 챙기셔야 되고, 그다음에 지원사업 신청할 때 주로 상대하게 되는 금융기관과 좀 친숙해지셔야 돼요. 해당 지역의 농협이나 중평, 수협 같은 곳이 이제 대표적인 금융기관이 될 텐데, 이런 지역의 금융기관이 이제 기농민을 대하는 그런 뭐랄까요, 자세라든지 아니면 이 지원 사업을 이제 유치하는 정도들이 온도가 조금씩 다 다릅니다. 그래서 직접 방문하셔서 상담하시거나 성향들을 좀 파악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사실 요즘은 모든 분야가 정말 정보 전쟁이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발품을 많이 팔아야 할 것 같은데요. 그 밖에 또 중요한 것들 더 짚어주신다면요. 네, 몇 가지 리스트를 보면 교육 관련 전국의 교육 프로그램, 온라인 교육과정 이런 거 챙겨주셔야 되고, 농지와 주거 관련해서 농지 매입 방법, 임대 방법 등다 숙지 미리 챙겨주셔야 됩니다. 주택의 경우에는 이제 매입하고 신축 방법도 있고 임대 방법도 있는데 그걸 선택할 수도 있도록 정보를 파악해 주셔야 되고, 요즘에는 이제 기농 지역에 임시 주거 시설 굉장히 많이 증설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시설들을 미리 둘러보고 알아두시면 선택폭이 넓어지거든요. 그다음에 이 밖에 장물과 기계 같은 농업에 직접 필요한 정보도 미리 챙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요즘은 뭐 농촌에서도 뭐 4차 산업이다, 6차 산업이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게 농업 경영이라고 생각하시고 마케팅을 좀 하셔야 되는데, 몇 가지 중요한 사업 기억하실 것만 말씀드리면, 이 농업 경영 그리고 컨설팅 사업이라는 것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농업 경영지의 역량을 중단해서 지원을 하고 있는 사업인데, 어떤 농업 경영지를 운영하시는 분이랑 굉장히 아무리 작은 경영지라도 도움이 되고요. 이제 또 하나는 햇살이라고 들었죠. HACCP, 식품에 붙는 식품 안전관리 인증 기준인데요. 이런 친환경 인증제에 접근하면 생산 관리 방법 이런 것들이 되게 궁금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기록 해서야 준비하시려면 좀 어려움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농업 경영자금이라는 게 있어요. 이 영농일지 쓰시고 농가 회계 관리하는 그 전자장부인데 기록 전에 미리 교육받아서 사용해 보셔야 됩니다. 왜냐면 아까 자격증 말씀드렸는데 뭔가 이제 정부 지원을 받으려면 자격을 갖춰야 되는데, 예를 들면 이 농업 경영자금의 경우에는 청년 창업자들이 선정되려면 이게 작성할 줄 아는 게 사항이에요. 그래서 그걸 챙기시고, 하나 더 말씀드리면 농산물 출하부 그것도 공부하셔야 돼요. 로컬 푸드라든지 서비스하고 지역별 공산점, 도매시장
남자들의 공간인 안채로 이렇게 구분이 됩니다. 그런데 이 사랑채는 다시 큰 사랑채, 작은 사랑채 이렇게 이제 구분이 되고요. 규모가 좀 큰 집에서는 제사를 지내는 사당채를 따로 두기도 합니다. 그리고 별당 또는 별당채라고 불리는 이제 독립된 공간도 있는데요. 네. 근데 별당 하게 되면은 이 별당 아씨 곧바로 이제 연상이 되듯이 어떤 그 여성들의 공간으로만 알고 계신 분들이 많이 있는데요. 이 별당의 경우도 이제 나이 드신 이제 부모나 내별당으로 이제 구분이 되는데요. 네. 대부분 내별당은 이제 여성들의 이제 공간이기 때문에 안채 근처에 있고, 외별당은 집 안에 있는 게 아니라 집 바깥에.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면 이제 휴식의 공간이거나 있을 때 잠깐 이제 모임을 갖거나 이런 용도로 많이 사용이 됐습니다. 네, 그래요. 그 별당 정도 있으면은 꽤 좀 집안이 좀 있는 집이죠. 별당을 지을 정도면 땅도 있어야 네, 되고. 그러니까요. 네. 우리가 지금 가볼 수 있는 별당이 있나요? 좀 많이 알려진 별당으로는 네. 경상남도 하동 평사리의 최참판댁. 근데 가끔 여기 가가지고서는 최참판을 찾는데 이거는 이제 소설 속의 가공 인물입니다. 거기 살았던 최참판이 아니고 네, 네. 이게 소설 속에 등장, 박경희 선생의 소설 속에 토지에 등장하는 이제 그 최참판댁. 근데 최참판이 살았던 집을 그 지어놨어요. 네. 왜냐면 여기 와가지고 사람들이 몰게 없으면 안 되니까. 그래서 최참판댁 별당이 있는데 이 별당에는 바로 별당아씨라고 불리던 서희. 예, 예. 역시 이제 소설 속의 주인공이죠. 바로 서희가 머물던 공간으로 묘사가 됐고요. 근데 지금 종택 말씀하실 때 네네. 종택 이런 데 가면 지금 살고 계신 분들도 계시잖아요.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렇게 들어가서 구경하기는 좀 어렵겠던데요. 개방하지 제가 않는 한. 좀더 소개할 것은 예. 일반에 개방이 돼 있고 아, 아무 집에나 들어가면 안 되죠. 그리고 일부 같은 종택 개방을 하더라도 일부 구간은 생활공간 같은 경우는 출입을 통제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내용들도 설명을 좀 해드릴 거고요. 이 여성들의 별당을 말씀을 드렸고, 남자들의 공간인 외별당으로는 강릉 선교장의 활례정. 네. 역시 그 99칸 집 바깥에 예. 연못가에 따로 이제 바깥에다 이제 지었죠. 그리고 경주 양동마을에 있는 유천당. 그리고 서울 북촌의 과회동에 있는 백인제 가옥 별당이 아주 유명합니다. 네네. 이 백인제 가옥 같은 경우는 지난 2015년에 일반에 개방을 하고 있습니다만 현재는 코로나19로 따로 출입할 수 없다는 점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요. 근데 큰 한옥에 가보면은 공간 있잖아요. 그러면 작은 한옥도 공간은 다 하나씩은 있어야 되겠죠? 예. 창고 같은 거잖아요. 큰 데는 공간도 여러 개가 있겠네요. 크고 또 여러 개가 있었죠. 집이 이제 부유할 경우에는요. 그런데 이것도 곡간을 이제 곡간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이제 곡간채라고도 부르기도 하는데, 예. 남자들의 공간인 사랑마당, 사랑채 앞에 있는 마당을 사랑마당, 안채 앞에 있는 마당을 앞마당 그러는데, 이 앞마당과 사랑마당이 각각 하나씩 이렇게 두기도 했는데요. 이것은 왜냐하면 남자들의 공간인 바깥에 곡간채에 두는 것은 식량 같은 걸 보관을 할 때 영양분 손실이나 수분 방지를 위해서 이 벼 상태로 보관합니다. 도정 작업을 하지 않고. 수분 방지 막으려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콩 같은 경우도 타작을 아직 하지 않고 이런 것을 보관하고 농기구를 보관하기도 하고. 아, 네. 근데 이제 앞마당에 있는 여성들의 공간에 가서는 곧바로 쌀만 씻어가지고 조리가 가능할 수 있도록 네. 이게 쌀의 형태로 이렇게 보관하거나 채소라든가 이런 것들을 보관을 하고 거기서 부엌을 좀 가깝게 돼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네. 또 한옥에서 살펴볼 곳이 어느 곳이 있을까요? 행랑아범과 이제 행랑 어멈이 머물던 이제 행랑채가 있는데요. 네네. 그 행랑채 같은 경우는 이제 대체적으로 이제 대문과 붙어 있는 그 대문채라고도 보통 얘기를 하고, 그 행랑 어멈이 머물던 이제 행랑채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행랑채에 있는 방을 행랑방이라고 하는데, 이곳이 이제 사람이 사는 곳은 온돌로 해놓고, 그다음에 창고로 쓰는 경우에는 이제 마루 또는 흙바닥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곳이 보통 있어요. 네, 그렇군요. 근데 이제 한옥 보면은 또 대문이 굉장히 뭐라 그럴까요? 그렇죠. 큰 그런 한옥도 있잖아요. 담장보다 이제 좁게 되어 있는데요. 이것을 이제
우리나라 소설 대문을 만든 것은 자신과 어떤 집의 격을 약간 이 집의 정문이다. 문이 여러 개가 있는데 이 집의 정문이다라는 것을 가리키는 그 어떤 그 의미도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예전에 조선시대 장관 관리들은 주로 말이나 가마를 타고 다녔어요. 가마나 말을 타고 내리지 않고도 집 안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이렇게 높게 만들었고요. 네. 그런데 이제 예전에는 종 이품 이상의 벼슬이 되는 분들은 초헌이라고 불리는 바퀴가 달린 그 가마를 타고 다녔어요. 예. 그런데 바퀴가 하나밖에 안 달려 있으니까 중심 잡기가 어렵죠. 그래서 가운데 있는 막대는 길게 했는데 제일 뒤에 사람이 그걸 가지고 중심을 잡습니다. 아. 그게 줏대입니다. 네. 그래서 사람이 줏대 없는 사람 하는데, 그래서 이런 그 가마나 이게 한옥 건물 가운데서도 우리가 평소에 쓰던 어떤 그런 말의 어원들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네. 제가 한옥을 아주 좋아하는데 네. 다음 시간 또 기대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잘 들었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송일봉 여행 전문가와 함께했습니다. 토요일 아침 여러분과 함께한 라디오 매거진 위켄드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내일 아침 7시 5분에 여러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선기영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위기를 돌파하기 위해 정부는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어떤 기업도 문 닫는 일이 없도록, 어떤 국민도 힘들어하지 않도록 기업,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자금난을 덜어드리고 취약계층의 부담을 완화하여 국민의 삶을 지켜내겠습니다. 전 세계가 주목하는 이유 있는 나라 대한민국, 우리는 이겨낼 수 있습니다. 긴급자금 지원과 신청 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누리집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떨어져 있어도 마음만은 가까이, 사회적 거리두기에 계속 동참해주세요. 힘내라 대한민국. 우리는 믿습니다. 그 어떤 어려움도 이겨낸 대한민국이기에 코로나19도 이겨낼 수 있다고. 정부는 업종별 긴급 지원과 추경 예산을 투입하고 금융 분야 위기 대응 프로그램을 시행하여 소상공인, 중소기업, 지역 경제 피해 회복과 취약계층 생활 안정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외출은 자제하고 집단 감염 위험이 높은 곳은 피해주세요. 떨어져 있어도 마음만은 가까이. 사회적 거리두기는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대한민국 정부.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습니다. 더 이상 참을 수 없습니다.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습니다. 우리의 대한민국을 위해 이젠 하나로 뭉쳐야 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을 지지하는 국민 모두가 지금 필요합니다. 잃어버린 명예를 되찾겠습니다. 첸박신당이 국민 여러분과 함께 대한민국을 지켜내겠습니다. 대한민국을 지킬 최후의 교두보, 강한 보수야당 기호 11번 첸박신당입니다. 지금은 코로나19를 막을 수 있는 결정적 시기입니다. 집단 감염 위험이 높은 종교시설과 실내 체육시설, 유흥시설과 지방자치단체장이 정한 추가 업종시설은 운영을 중단해 주십시오. 운영이 불가피한 경우 방역당국이 제시하는 소독 등 준수사항을 따르셔야 합니다. 특히 교회나 노인 요양시설은 환자와 종사자, 방문자를 매일 2회씩 발열 체크하고 보건당국에 정기적으로 보고해야 합니다. 국민 여러분께서는 가급적 외출을 자제하고 사적인 집단 모임이나 여행은 연기하거나 취소해 주십시오. 악수 등 신체 접촉을 피하고 개인 간 2m 이상 거리 유지와 마스크 사용을 지켜주십시오. 국민 모두의 하나된 마음과 행동하는 힘만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습니다. 재난 극복 중심 채널 KBS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아침에 좀 쌀쌀합니다. 서울의 경우 아침 기온이 6.2도까지 떨어졌고요. 전반적으로 어제와 비슷한 아침 기온을 보였습니다. 이 밖에 대전의 경우 4.6도, 광주 7.3도, 부산은 7.9도까지 떨어졌다가 오늘 기온은 어제보다는 일교차가 많이 벌어지진 않겠습니다. 특히 광주의 경우 지금 비가 내리고 있는데 오늘 낮 최고 기온 9도로 종일 쌀쌀할 것으로 보이고요. 부산, 서울, 대전 15도 것으로 예상됩니다. 오늘 우리나라는 중국 북부 쪽에 위치한 고기압의 영향과 제주도 남쪽 해상을 지나는 저기압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전반적으로 구름 양이 많은 상태고요. 서울과 인천, 홍성 등은 옅은 안개로 인해서 시야가 조금 답답한 느낌입니다. 또 전라남도와 경상남도 지역은 날이 흐리고 빗방울이 떨어지거나 약하게 비가 내리는 곳이 있는데 오늘 남부지방과 제주도 지방은 밤까지 비가 내리는 곳이 많겠고요. 제주도 지방은 내일 새벽까지 이어지겠습니다. 건조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다행히 내일도 비 예보가 있는 상황입니다. 동풍의 영향을 받아 강원 영동 지방은 내일 새벽부터, 경상도 동해안 지역은 내일 낮부터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이 되고 오늘과 내일 사이 내륙 지역은 소나기 예보가 있기 때문에 외출을 하신다면 우산을 챙기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지금 서울 기온은 8.5도입니다. 윤지수입니다. 한국인의 중심 채널 KBS 1라디오가 9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38kHz, FM 101.3MHz, KBS 대구 제1라디오입니다. 헤이지 KBS 1라디오 9시 뉴스입니다. 제21대 총선 사전투표 둘째 날인 오전 8시 현재 투표율은 13.25%로 집계됐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늘 오전 8시 기준으로 전체 유권자 4,499만 4,247명 가운데 582만 9,409명이 투표를 마쳤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016년 제20대 총선 사전투표 둘째 날 오전 8시 기준 투표율은 5.8%였습니다. 현재 사전투표율은 지난 19대 대선 당시 같은 시간 투표율 12.5%보다도 높은 수준입니다. 오늘은 사전투표 마지막 날로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전국 3,508개 투표소에서 투표가 진행됩니다. 4.15 총선 전 마지막 주말인 오늘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 지도부는 수도권 격전지에 집중하며 막판 표심 잡기에 나섭니다. 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오늘 서대문 독립공원에서 열리는 제101주년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기념식에 참석합니다. 이낙연 상임선대위원장은 서울 동작과 소초, 강남 등을 찾아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한 뒤 저녁에는 자신의 지역구인 종로에서 유세를 이어갑니다. 통합당은 김종일 총괄선대위원장이 어제에 이어 오늘도 수도권에서 지원 유세를 이어갑니다. 김 위원장은 인천과 경기, 서울에 출마한 후보들을 찾아 지원 유세에 나섭니다. 황교안 대표는 오늘도 자신이 출마한 종로에서 주민들에게 지지를 호소합니다. 민생당은 손학규 상임선대위원장이 전남 영광과 무안, 한평을 찾아서 후보 지원 유세를 벌입니다. 희망과 통합의 천리길 국토 대종주 11일차에 접어든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는 천안에서 달리기를 이어가며 시민들을 만납니다. 일본의 코로나19 하루 확진자 수가 사흘째 최다 기록을 경신하는 등 급증하고 있습니다. NHK 집계에 따르면 어제 하루 동안 도쿄도 189명을 포함해서 일본에서 총 639명의 감염이 새로 확인됐습니다. 일본 전역과 도쿄의 신규 확진자 수가 모두 하루 기준으로 사흘째 최다 수준입니다. 일본 내의 하루 확진자 수가 600명대를 넘어선 것은 지난 1월 16일 첫 감염자가 나온 지 2개월 25일 만입니다. 이로써 일본에서 코로나19 감염이 확인된 사람은 총 6,184명으로 늘었습니다. 유람선 다이아몬드 프린세스 승선자 712명을 더하면 일본의 전체 감염자 수는 6,896명이 됩니다. 미국의 코로나19 환자 수가 현지 시간 10일 기준으로 48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하지만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던 신규 코로나19 환자 증가율은 정체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미 존스 홉킨스 대학은 미 동부 시간으로 10일 오후 3시를 기준으로 미국의 코로나19 확진자 수를 48만 6,994명으로 집계했습니다. 사망자는 18,022명으로 집계됐습니다. 감소세는 아니지만 적어도 가파른 상승 곡선의 증가세가 멈추면서 신규 환자 수를 나타내는 곡선이 평탄해지고 있습니다. 앤드류 쿠오모 뉴욕 주지사는 10일 중환자실 입원 환자가 처음으로 감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약 400m 앞 70km 신호 위반 과속 단속 구간입니다. 회복되고 있다고 영국 총리실이 밝혔습니다. 영국 총리실 대변인은 정례 브리핑에서 총리가 일반 병동에서 회복 초기 단계에 있다면서 업무 복귀 결정은 의료진의 조언에 따라 내려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존슨 총리는 코로나19 확진 뒤 지난 5일 세인트 토머스 병원에 입원했으며 증상 악화로 집중 치료 병상에서 치료를 받다가 상태가 호전되는 후에 복귀했습니다. 내일 개신교 최대 절기인 부활절에 전국 대형 교회의 절반가량이 교회당에서 현장 예배를 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사단법인 한국기독교언론포럼이 헌금 납부 규모가 큰 전국 412개 교회를 대상으로 예배 형태를 조사한 결과 지난 5일 주일 예배를 온라인 가정 예배로 한 경우는 62%인 250여 곳으로 파악됐습니다. 또 이들 250여 곳 교회 가운데 61곳은 내일 부활절 당일 현장 예배를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돼서 부활절에 온라인 가정 예배를 하는 교회의 비율은 50%를 밑돌 것으로 보입니다.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정과 관련해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최소한 13%를 인상하겠다는 한국 측의 제안을 거부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현지 시간 10일 미 당국자들을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전현직 미 당국자들이 가까운 시일 내 새로운 합의가 이루어질 희망이 별로 없다고도 말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전했습니다. 날씨입니다. 토요일인 오늘 중부지방은 구름이 많이 낀 뒤 오후부터 맑아지겠습니다. 중부지방은 건조특보가 내려진 곳이 많아서 매우 건조한 날씨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주말을 맞아 산불이 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야겠습니다. 서울지방 현재 기온은 8.5도입니다. 아나운서 김승규였습니다. 일라디오 9시 뉴스를 마칩니다. KBS 성북예감 김방입니다. 별책 불어. 안녕하십니까, 김박입니다. 역사는 꿈이라는 점에서 강물에 비유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어느 한 군데 빈 곳 없이 촘촘하게 이어져 있죠. 그런 의미에서 보통 사람의 매일 일상을 찾고 분석하는 역사학의 한 분파가 있습니다. 반면에 그 강의 구조와 형태, 유속 같은 것을 이해하려는 분파도 따로 있죠. 역사학자가 아닌 대중에게는 둘 다 너무 복잡하고 어렵게 느껴집니다. 이들에게 가장 흥미로운 대목은 강의 특정한 한 부분입니다. 꺾이면서 용솟음 치는 절경이나 코로 떨어지는 장엄한 곳들입니다. 언제부터인가 유독 역사와 관련해서 세계사 혹은 한국사 명장면 몇 선 하는 책들이 인기를 끈 것도 역시 그런 대중의 취향 때문일 겁니다. 실제로 역사에서 명장면을 꼽으면 대개 그 장면은 협상이 등장합니다. 삼국지만 해도 그렇죠. 물론 소설입니다만 역사의 주역들이 승부를 겨루거나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 테이블에 마주하는 거죠. 1, 2차 세계대전과 한국전쟁, 베트남전, 쿠바 위기, 베를린 장벽 붕괴 등도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자, 오늘 읽을 책은 현재도 세계가 주목하는 협상 당사자로 재직 중이지만 그가 학자 시절 협상의 중요성을 실감하고 펴낸 방대한 사례집입니다. 조금 깁니다. 조금 길지만 관련한 학자가 아니라 저널리스트다운 유리한 필체로 손에간 흥미진진한 보고서, 김현철의 협상의 전략이라는 책입니다. 자, 성공을 예감하는 지적 모험, 성공예감 별책으로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KBS 1라디오 성공예감 김방입니다. 자, 안녕하십니까. 책 읽어주는 남자 김방입니다. 박명수 씨도 인사해 주시죠. 네, 별책 부록에서 별을 맡고 있는 박명수입니다. 소장님께서 책을 맡고 계시잖아요. 굉장히 많은 지식을 보유하고 계신 척척 박사님이신데 보유하고 있진 않고 잠깐 들여보냈다가 내가 보냅니다. 척척 박사님 말고 책책 박사로 제가 별칭을 좀 정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주에는 저를
그냥 지나치실 건가요? 죄송합니다. 안녕하세요. 별책 부록의 주춧돌 블록을 맡은 록 AI입니다. 블록. 약 400m 앞 50km 신호 위반 과속 단속 구간입니다. 긴급 위기 경영들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기업 혹은 직장인들에게 도움이 될까 해서 위기관리 DNA라는 티머스 쿰스 교수가 쓴 위기관리와 관련된 일종의 교재라고 했죠. 네. 아주 세계적인 사례 한 10개 이상이 들어있는데 저희가 한 7개 정도를 저희 별책 프로에서 소개를 해드렸는데 아무것도 기억 못하시고 손가락만 기억하고 계시고요. 손가락을 햄버거에 넣은 사건, 네. 굉장히 유명한 사례죠. 네, 좀 잔인했지만 일부러 넣었던 걸로. 그런 경우가 미국은